대구광역시 삼덕동에서는 2006년부터 머머리 섬이란 이름의 인형 마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머리 섬을 아시나요? 이름 참 특이하죠? 전설에 의하면 옛날 섬 하나가 홍수에 떠밀려 강을 따라 떠내려오다가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 강 끄트머리에 자리를 잡고 머물렀다 해서 머머리 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머머리 섬이란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자리를 꼭 지키고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구 삼덕동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마을 만들기를 꿈과 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을의 꿈, 공동체의 꿈을 꾸는 것에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놀라운 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곧 마을 만들기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을 만들기의 꿈과 힘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담장 허물기가 맨 처음 시작된 곳이고 가출 청소년 쉼터가 마을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곳, 바로 대구 삼덕동인데요.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의 명소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원룸 주택 개발로부터 마을을 지켜내고 또 재개발의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낸 곳, 말 그대로 이 시대의 머머리 섬입니다. 삼덕동 마을 만들기를 이끌어온 주역은 대구 YMCA의 김경민 사무국장입니다. 어렸을 적 월남민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자주 이사를 다녔던 것이 몹시도 싫어 자신의 아이들만큼은 고향에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이 삼덕동 마을 만들기를 이끌어온 힘이 되었습니다. 삼덕동 마을 만들기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1996년 삼덕동 단독주택에 이사온 김경민 국장은 1998년 11월 자신의 집 담장을 허물면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담장이 헐리게 돼서 개인 소유의 닫힌 마당 공간이 그림 전시장으로 또 인형극 공연장으로 놀라운 변신을 시작하였고 또 항아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멋진 음악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자그마한 골목 정원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담장 허물기는 점차 이웃집으로 번져 마침내 대구시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주민자치센터, 대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의 담장 허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의 담장 허물기 운동으로 확대되었지요. 개인의 작은 꿈에서 시작된 마을 만들기가 전국으로 번져가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삼덕동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2006년 3월 삼덕동과 주변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10여 년 지속되어 온 마을 만들기가 고스란히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김 국장은 인형극 축제를 열었고 이 인형극이 삼덕동을 재개발로부터 구해줍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재래시장과 오래된 상점가들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쩌면 절망적일지 모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상인들이 스스로 힘과 지혜를 모아 지키고 되살려낸 부평 문화의 거리도 삼덕동과 함께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 명소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는 1997년 차 없는 거리 만들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장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시민들이 편안히 물건도 사고 또 삶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곳,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가꾸어 보자는 시장 상인들의 꿈이 차 없는 거리로 표출되었지요. 그러나 이 같은 꿈은 사면초가에 부딪힙니다. 노점상들이 거세게 반대했고 인근 상가 상인들도 반대, 자동차에 길들여졌던 고객들도 반대, 구청도 반대, 결국 모두가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태현 사장을 비롯한 젊은 상인들은 노점을 설득하고 구청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사가 시작되었고 1998년 차 없는 거리, 부평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는 상인들이 주도해온 창의적 마을 만들기라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여줍니다. 틀려도 좋다. 디자인이 훌륭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실천에 옮긴 것, 그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 이것이 바로 이분들의 철학입니다. 대립관계일 수밖에 없는 시장 상인과 노점상, 이 두 주체가 갈등 관계를 넘어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여 마을 만들기를 함께 끌어오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노점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영업시간이 끝나면 노점은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100개가 넘던 노점이 지금은 20개 내외로 줄었고 노점이 차지했던 공간들이 한평 공간으로 꾸며져서 시민들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마을 만들기 사례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중 미국의 시애틀시 사례를 잠깐 살펴볼까요? 마을 만들기 모범도시로 알려진 시애틀시는 1972년 웨슬리 울만 시장이 작은 시청 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크고 멀기만 한 하나의 시청을 13개의 마을 서비스 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를 신설하고 이 마을과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 기금 제도, 또 마을 농원을 가꾸는 제도, 또 주민들이 우리 마을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다채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마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 도시계획을 세우는 상향식 도시계획도 시애틀시의 큰 특징입니다.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들 중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마을 만들기의 창구 겸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치센, 마치스코리 센터죠. 이 마치센의 활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국의 마을 만들기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방치된 건물과 같은 지역 내 자산을 활용해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는 자산관리, 에셋 매니지먼트, 그리고 개발 트러스트 활동,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대학원생들과 함께 일본의 마을 만들기 연구를 위해 동경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출장 셋째 날 동경대학교 고이즈미 히데키 교수가 주도했던 마치센 포럼에 참석해서 최근 일본의 마을 만들기 실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동경도 세타가야구, 내리마구를 비롯해 교토시, 그리고 대만의 타이페이시, 한국의 안산시 등 마을 만들기 센터를 운영하는 여러 도시들이 참석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일본의 많은 마치센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이구동성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포럼 행사의 부제에 마치츠쿠리 센터의 고투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던 이유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의 선진국 일본이 지금 마을 만들기의 위기라고 합니다. 마을 만들기는 꿈이고 힘이면서 또한 고투이기도 합니다.